내일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 자리를 갖는 날이죠. 그런데 이 오찬을 앞두고 너무 많은 잡음들이 터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송영길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다 걸려서 사과하는가 싶더니 정청래가 노무현 정부 당시 FTA를 반대했으니 내가 적통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박연차 게이트입니다. 이 당시 송영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어떤 경위로 돈을 받았는지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 대가성 여부가 명백히 가려져야 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애초에 정청래 대표가 장례식에 안 갔다는 건 사실도 아니었고 오히려 정청래 대표는 상주 역할까지 했었습니다. 송영길이 감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현주도 마찬가지죠. 이현주는 당내 의원들이 혐오의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점점 내기 시작한 와중에 문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현주 씨,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문 어게인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하면 문 어게인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말도 안 되는 배설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시민 작가께서 굉장히 많은 걸 정리해 주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을 많이 놓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용역 평론가와 촉법 평론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 내지는 매개였고요. 핵심은 이 용역 평론가와 촉법 평론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인사들이 왜 이런 혐오와 조롱에 동조하거나 그런 것처럼 보이거나 아예 그 악마와의 선봉에 서거나 이렇게 되게 된 동기가 뭔지 그리고 이 동기로 인한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중 하나가 용역 평론가와 촉법 평론가 그리고 증축과 재개발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지? 행동 패턴이 어떤지는 알겠다 이거야. 그럼 대체 뭐 때문에 이러지? 이렇게 해서 얻는 건 뭐지? 이게 핵심일 거잖아요. 저는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권력입니다. 일단 이 권력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신 상태에서 유시민 작가께서 하신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개혁 지연 사태예요. 1월 달에 1차 입법 예고안이 나왔는데 경악할 만한 내용이 나왔고 대통령이 다시 하라고 그래서 3월 달에 두 번째 게 나왔는데 별로 다름없는 게 또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몇 조를 한꺼번에 통째로 날렸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입법 예고 정부안이 대통령 승인 없이 나온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검찰개혁은 집권 1년이 넘도록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애틋하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쓰이고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사실 요 근자에 잠을 잘 밤에 못 이루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대통령은 더 괴롭겠죠. 네. 이 자가면역 질환을 씻어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검찰개혁도 그냥 해라. 이재명은 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결국 유시민 작가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시작을 검찰개혁 지연 사태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결국 용역들, 민주당 내에서 이 현상을 주도하는 의원들, 일부 정부 인사들 권력 때문에 이런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진단하고 가야 이 현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용역과 촉법 스피커들부터 보면요. 간단합니다. 조회수와 댓글이 곧 권력인 곳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 광고비는 대부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조회수와 댓글 위주로 정리를 해보자고요. 조회수는 곧 수익이잖아요. 유시민 작가를 칭찬하든 까든 조회수는 잘 나옵니다. 실제로 용역 촉법 유튜브 채널들 가보면 썸네일에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공장장을 걸어둔 영상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댓글은 압도적인 숫자로 문조털레이유를 공격하죠. 지금 제 채널도 그렇고 댓글창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곳 있잖아요. 이게 코어 지지층 시청자가 많아서 깨끗한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관리를 했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코어 지지층 시청자가 많은 채널들도 문조털리유를 까는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이건 진짜 부지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걸러내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다 관리할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이 용역들 중에는 없다고 보고요. 아예 김어준 공장장처럼 신경 안 쓰고 본인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압도적인 댓글에 장악될 수밖에 없다.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문가산점이 있어서 달이 나면 간다더라 하는 소문과 의혹까지 더해지
유리해지니까 저쪽에 붙은 사람들은 문조털레유를 까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본인 신념이나 철학이 건강했다면 저쪽에 붙을 일도 없었겠죠. 두 번째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검찰과 정부, 대통령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당원과 민심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차이가 저는 크다고 보는 거죠. 이게 방금 말씀드린 조회수와 댓글과도 연결되는데 이 사람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 채널은 기본적으로 정치 고관여층 분들이 많이 보시고 그 중에서도 4050, 즉 코어 지지층이 대부분 시청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대통령의 의중이 진짜 뭔지, 대통령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게 다 헷갈리시잖아요. 정치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김민석이냐 정청래냐 명확하게 붙는 의원들이 아직까지도 없다고 하잖아요. 서영교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이런 의원들 채널 댓글창 가보시면 용역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물론 이게 굉장히 큰 착각이긴 하지만 줄을 잘못 서면 정치 인생과 권력, 자리 이런 게 모두 걸려있다고 생각하니까 검찰과 정부가 권력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나가서 문 어게인도 외치고 허위 사실로 문조털레유를 공격하고 자칭 평론가들은 본인이 평론가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는 상태로 평론을 해도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한 자책감이 전혀 없고 있을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이나 추미애 도지사, 최민희 의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당원을 확실하게 믿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지나 입장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나오는 거고, 검찰이나 정부가 권력이자 생명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제가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사실 저쪽에 붙은 용역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사실상 끝난 운명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자기 신념으로 저쪽에 붙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로 용역을 받은 사람이거나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권력과 내가 갈 자리가 걸려있는 사람은 이번에 안 되면 말 그대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생각 안 하고 말을 배설하고 다니니까 자기 말에서 모순이 생겨도 철판 깔고 가는 겁니다. 애초에 정청래 의원이나 유시민 작가를 앞뒤 없이 열심히 비난하는 것도 영향력이 없거나 정청래 의원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건드리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말과 컨텐츠의 방향도 나뉘는 겁니다. 용역들은 권력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최고 권력은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거고요. 흔히 말하는 증축을 원하던 A들은 민주진영 성공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최고 권력이 잘못된 길을 가면 쓴소리를 할 줄 아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부 내에 있는 일부 인사들인데 여기는 뭐 의중은 모르겠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권력도 있지만 수사 권력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검찰개혁 지연 사태와도 연결된다고 보는데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9월까지 끝내려고 움직이던 민주당의 검찰개혁 주도권을 가져간 것도 정부고, 검찰개혁 추진단에 들어간 혈세는 17억이 넘는다고 하고, 여기서 하는 핵심 업무는 결국 정부안을 만드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검찰개혁 추진단은 자신들이 할 일을 하지 않은 게 된 겁니다. 정부안을 굳이 내놓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말고는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정부안이 애초에 없었거나 수사권을 남겨주는 쪽으로 만들어진 아니라 막상 내놓으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어서 그랬거나,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은 용역들 치고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항상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사실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오고 국회에서 개혁을 주도하게 된 거,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무수석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노라는 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회사로 치면 회사의 방침인데 대표의 뜻이 그런데 일개 부장이나 팀장이 외부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모든 정부 인사들에게 넘기는 건 사실상 불필요한 소모라고 보고요. 정부 인사들은 그냥 외부 메시지로 뭐라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성과로 평가와 심판을 하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당장 오늘도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칭찬했는데 반응이 싸늘하잖아요. 대통령의 발언 짧게 듣고 올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리가 교체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김민석 총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로 크게 국정에 도움이 됐고 전체적인 지휘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정부가 만들어낸 여러 성과들이 있는데 그건 역시 이 내각의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 총리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평소 같았으면,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상한 흐름들이 전혀 없었다면 당연히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응원하고 공감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검찰개혁 같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용역들의 조롱과 혐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것들이 감히 우리 어른들을 욕해?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주당 내 지도부, 특히 지금은 원내 지도부한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는 겁니다. 결국 저는 이 권력 먹이 사슬이 용역, 의원, 조회수와 댓글, 정부, 그리고 검찰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정부가 검찰에 굴복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검찰이라는 게 큰 권력이자 무조건 이번에 개혁을 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1인 1표제를 흔드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김민석 총리까지 포함해서 1인 1표제를 흔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거고, 이미 제가 몇 주 전부터 1인 1표제를 폐지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투표 비율을 흔들거나 1인 1표제의 신뢰 자체를 흔들려고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것도 권력이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선 바꿀 수 있는 권력 중 유일한 권력이 뭐겠어요? 당원들의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당원들의 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인 1표제를 흔들고 있는 거고, 만약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도부가 선출된다면 이때는 높은 확률로 투표 공정성과 신뢰 논란을 저쪽에서 터뜨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결론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전당대회에서 뽑아야 할 사람은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당원이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혁 과제에 있어서 상임위를 구성하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심을 잘 반영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 소문이 흉흉하게 돌고 있잖아요. 법사위원장은 전현희, 과방위원장에는 이현주. 실제로 이렇게 되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심이 완전히 등 돌리는 겁니다. 본인의 정치 인생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건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요. 참고로 지금 저쪽의 논리가 어떻게 흘러가기 시작했냐, 같은 진영끼리 잘해먹는 짓이다,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같은 진영끼리 싸우고 앉아있냐,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런 댓글들 요즘 꽤 많이 늘어났다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고 넘어간 결과가 열린우리당 사태였고요. 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레임덕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송영길이 아주 길이 남을 만한 망언을 남겼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일 때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서 실패한 거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이해찬 전 대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빌리겠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단순 비난이 아니라 고쳤을 걸 고쳤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